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드립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시죠. 급격한 체중 변화, 이 질병을 의심하라. 이 식사량을 줄이거나 활동량을 늘리지 않았는데도 살이 빠졌다면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노력과 별개로 나타나는 체중 변화는 몸의 위험 신호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근데 큰 노력 없이 살을 빼는 게 개인적으로 저한테 축복일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떤 경우에선 정말 위험 신호일 수 있다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살이 찌면 나쁘게 보지만 살이 빠졌다고 하면 선생님 저 살 빠졌어요 이러면서 오시거든요.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살이 찌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는 신호예요. 왜냐하면 내 몸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체중이 찌고 빠지는 건 들어오는 에너지보다 뭔가를 더 사용을 했다거나 뭔가를 덜 사용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살이 빠졌다라고 하면 뭔가 내가 쓰고 있는 것보다 샛길이 있어서 어디론가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누수가 되고 있다. 네. 아, 이게 보통은 질병이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보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체중이 빠졌을 때 건강 이상을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생활 습관이 바뀌지도 않았고 식습관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6에서 한 12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본인 체중의 5% 이상이 빠졌다면 특히나 이때 내가 기본적으로 체중이 좀 작은 사람은요. 5kg 이상이 빠졌다라고 했을 때는 의미 있는 체중 변화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70kg 정도 되는 분이 갑자기 6개월이 지났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65kg 이하로 내려갔다라고 하면 특히 이때 피곤하다거나 다른 증상들이 동반이 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한 번쯤은 검진을 받아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급격한 체중 감소가 되는 원인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질병의 원인으로 찾았을 때는요. 가장 좀 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주로 20대에서 40대 여성분들이 이런 증상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의도하지 않은 살이 빠지면서 가슴도 좀 두근두근 뛰는 것 같고 네.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더위도 많이 타고 하는 변화가 생긴다면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아닐까를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게 좋아요. 갑상선이라고 하는 기관이요. 우리 목 약간 하부 쪽에 나비처럼 굉장히 조그만하게 달려있는 기관이거든요. 예. 사이즈는 굉장히 작지만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아주 중요한 내분비 기관입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내 몸에 있는 신진대사를 조절을 해서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능이 너무 좋은 거죠. 기능이 올라가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네. 몸의 신진대사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랑 똑같이 생활을 하는데도 신진대사가 올라가서 살은 빠지게 되고요. 너무 신진대사가 이제 항진이 되다 보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뛰게 되고 너무 열이 많이 나니까 이전보다 더위도 더 많이 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들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왜 생기는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갑상선 염이 원인일 수도 있고 가장 흔한 원인은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해서 네.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아, 면역? 예. 그래서 내가 체중이 빠져서 병원을 갔는데 이런 증상이 있어서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했을 때 여기서 기능 항진증이 나온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항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브스 병인지를 먼저 감별을 하게 되는 거죠. 참 갑상선 주변에도 무슨 뭐 수술을 했다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하니까 좋네요. 이 갑상선 문제 말고도 좀 이유 없이 체중이 떨어진다, 감소한다 또 원인이 다른 게 있을까요? 약간 중년의 분이 살이 막 빠지면서 목도 굉장히 마르고요. 네. 그리고 물도 많이 먹게 되고 화장실도 많이 가는 이런 다음이나 단요의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된다고 하면 당뇨병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당뇨요? 오, 당뇨면 저는 사실 살이 더 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네요. 보통 2형 당뇨의 위험 인자 중에 비만이 있다 보니까 네. 당뇨병 환자분들은 살이 찌는 게 증상이겠거니 하시는데요. 실제로 혈당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고혈당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되면 살이 급격하게 빠지게 되고요. 아주 급격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뇨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인슐린이 기능을 못해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질환인데요. 네. 인슐린의 기능이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을 세포로 넣어서 세포가 그걸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인슐린이 기능을 못해서 세포 속으로 넣어주질 못하니까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은 소변을 통해 배출이 되기 때문에 당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세포 속으로 일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체중은 오히려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극심하게 에너지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소변으로 계속 당이 빠져나가니까 계속해서 목이 마르고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이 많이 나오는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되는 거죠. 네. 아, 진짜요? 지금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당뇨 이거는 이제 젊은 층부터 중년층까지 주로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노년층에서 갑자기 체중 변화가 일어나면 그건 어떤 질병과 연관이 있을까요? 사실 노년층의 분들이 급작스러운 체중 감소가 있었다라고 오시면 가장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우울증이나 감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되는 질환은 암이거든요. 암이요? 네, 아무래도 암이라는 건요, 일반적인 세포보다 세포 분열을 훨씬 더 빠르게 하면서 급격하게 그 부피나 크기를 늘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잘 뺏어갈 수 있고 내 몸에서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 중에 가장 좀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많은 암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서 암이 이제 부피를 많이 차지했을 때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체중 감소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다가 어떤 특정 암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특히 체중 감소 중에서도 좀 급격한 체중 감소를 동반하는 대표적인 암은 췌장암이거든요. 아. 췌장암이요? 네, 그래서 췌장암이 특히나 특별한 증상이 좀 없다 보니까 그냥 기운 없고 살 빠진다 하고 왔는데 검사를 했을 때 췌장암인 경우도 있고요. 네. 물론 이 증상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등에 통증이 있다거나 황달 같은 증상이 동반이 될 수도 있고요. 췌장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화기계 암이나 여러 가지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환자분이 고령이시고 좀 가까운 시일 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게 없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암에 대한 검진들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갑상선 이상, 또 당뇨, 그다음 암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뭐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좀 살이 쪘다 하는 경우는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좀 살펴보죠. 역시 포인트는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죠. 아. 대부분 이제 살이 쪘다라고 오시는 분들은 좀 많이 드셔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병적인 경우들이 잘 없는데요. 네네. 병적인 경우들도 역시 호르몬에 관한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네. 제가 아까 20대에서 40대까지 여성들이 살이 갑자기 빠졌을 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한다 그랬잖아요. 네. 갑자기 살이 찔 때는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기능이 떨어졌다. 예, 주로 좀 젊은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기는데요. 네.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반대 증상이 생깁니다. 많이 붓고요. 살이 찌기도 하고 역시 급격하게 피로감을 느끼고요. 또 에너지 대사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추위를 많이 타세요. 그리고 피부도 좀 푸석푸석해지고 머릿결도 좀 푸석푸석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아니, 우리 상크리 분들이 유튜브 댓글로요. 네. 일단 빠지면 너무 좋아할 것 같다는 분도 계시긴 한데 이런 식으로 살이 빠지면 혈색부터 안 좋아진다고 몽베베님이. 그리고 굉장히 극심한 피로감들이 동반이 됩니다. 그렇군요. 또 급격하게 또 체중 증가하는 원인, 아까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거 말고 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또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 분들이 가임기 여성분들이거든요. 가임기 여성분들이신데 살이 급격하게 찌면서 갑자기 여드름도 좀 나고요. 체모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털이 좀 두꺼워지는 것 같고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된다면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가임기 여성의 한 5에서 10% 정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비율인데요. 예. 말 그대로 난소에 구멍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소에 낭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난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난소의 기능은요, 난자를 키워내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여성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는데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여성 인체 내에서 안드로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좀 털도 많이 나고 갑자기 여드름이 생기고 하는 증상들이 생기고요. 좀 더 대표적인 증상은 아무래도 무월경이나 생리불순이나 그러니까 생리 주기가 좀 불규칙해지는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체중 증가와 이런 증상들이 더불어서 나타난다면 부인과 검진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다낭성 난소 증후군까지 의심해 볼 만하다. 근데 선생님 지금 나온 여러 질병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뭐 갑상선이나 이런 다낭성 이런 것들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어요, 말끔하게? 사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겼는지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면 추적 관찰을 하거나 약물 치료를 짧은 기간 하면서 어느 정도 치료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완치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좀 받아보시는 것들이 대부분은 더 좋고,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도 호르몬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아예 약을 끊으시는 경우보다는 좀 유지를 한다거나 치료 기간이 5년 이상으로 좀 길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제 주변에 약을 먹어서 갑자기 뭐 살이 쪘다. 맞아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복용하는 약 때문에도 이렇게 체중 변화가 급격하게 주로 뭐 살이 찌거나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제 약물이 부종을 유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식욕에 굉장히 크게 관여를 해서 먹는 양이 늘거나 이제 거꾸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중 변화 때문에 진료실을 오시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체크하는 건 약물 복용력이거든요. 실제로 고혈압 약도요. 일부 고혈압 약은 부종을 유발하고 일부 고혈압 약은 오히려 이뇨제이기 때문에 부종을 제거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호르몬에 관련된 약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에 관련된 약이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들도 부종이나 식욕을 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최근에 어떤 약을 이제 추가로 먹거나 또는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네. 체중이나 식욕의 변화가 생겼다면 그 약에 대한 리뷰를 먼저 해보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급격한 체중 변화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건강에 적신호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질병들을 좀 의심해보고 미리미리 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아쉬워서 상클 2교시에서 민혜원 원장님과는 조금 더 특히 팔뚝살 빼는 방법에 대해서 흔들어줘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 네, 요것도 네. 한번 같이 들어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